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미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31일 날 긴급 재난 문자 오발령 사태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방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이 북한의 그 위성 발사체 질의도 있었는데 이 질의보다는 오발령 소동에 관한 공방 이게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가 발송했던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에 대해서 네. 사실 행안부가 나중에 오발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던 부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빠르게 미사일 궤도를 추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습인데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일본의 재난 문자 시스템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일본으로부터 뭘 배우고 공유하고 있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대피 요령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달랐다 이런 네.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안보의 제일 요체로 삼고 있는지 대단히 불안하고 국가안보 정책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는지 두렵기까지 하다 아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오발령 소동 이거보다는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 이런 입장이 강조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 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규호 국방위원장은 전임 정부 때 민방위 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결국 또 안보 얘기하면서 또 여당 문재인 정권 전 정부를 또 소환을 했는데 결국 전 정권보다는 안보가 나아졌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로 입장이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 또 여야 간 쟁점이 두드러지는 그런 분야였는데 일단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전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전략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뜨거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위원이잖아요. 네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하고 지금 설전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오가는 겁니까? 일단 이제 155mm 탄에 한국 비축량 얼마나 충분히 있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모자라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차관이 30일 기준으로 앞에서도 이종섭 장관이 네.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다. 국방부 장관 잘 네,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서로 간에 조금 이해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며칠분이 비축돼 있나라고 질문을 다시 했는데 신범철 차관이 30일을 기준으로 충분한 비축량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정확하게 며칠분인지 이것을 좀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아하. 신범철 차관은 30일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양쪽 간에 좀 신경전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신범철 차관은 이 대표한테 지금 질문을 유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응대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분이 지금 학생 국어 시간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가 아하.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거 관련해서 또 다른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네.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일단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예. 이쪽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발언들 중에서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이다라고 이채익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참전국이기도 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참전국이 맞아요? 6.25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그러니까요. 연방이었기 때문에 소련이에요, 소련. 네, 그렇죠. 참전국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적국.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던 네. 튀르키예 예. 같은 경우는 참전국이죠. 참전국이죠, 터키. 그래서 터키. 혹시 헷갈리신 건 아닌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셨는 것 같네요.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풍경이었고 이채익 의원도 회의가 재개된 다음에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선관위가 재발 방지 대책 내어놨는데 전반적 쇄신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의 전 직원 6명에 대해서 의혹 발견 이후에 조사 중이다. 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쇄신안을 내놨는데 일단 외부 기관 합동으로 전현직 친족에 네.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그 조사 방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사무총장직을 외부로 개방한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셀 수 있는데 네.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외부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필요성을 인정을 한 것 같고요. 또 경력 채용 제도가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됐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 발표했긴 했지만 지금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는 거부를 했어요. 네, 권익위 전수조사는 다 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선관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들고 예.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서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내부 인사가 실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또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법에 따라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자, 지난번 논란이 됐던 속구리 투표 이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좀 선관위하고 지금 감사원이 또 충돌되는 모양새 같아요. 네, 지금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예. 감사원에서 얘기를 밝히고 있는 바로는 선관위에 대해서 3년마다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감찰도 대상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감사원이 속구리 투표 논란 때 입장이었었거든요. 이번에도 감사원에서는 선관위 조치에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조만간 선관위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라고 하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고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관계자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권익위,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좀 애초에 우려가 있었던 거는 권익위 조사조차도 선관위의 네. 협조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관위가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권익위도 조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합동 조사는 아니고 단독 조사로 가닥을 잡아서 우려가 조금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권익위가 감사원만큼의 파워 있는 그런 감사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권익위 측에서는 수십 명을 투입해서 대규모 전담 조사단을 꾸릴 것이다라고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죠. 본인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 산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는 사퇴가 아니라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재발 방지를 할 건지 뭐 이런 쪽이다라고 대답을 한 셈이죠. 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쇄신안도 그렇고 알맹이 없는 대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얘기처럼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먼저 꺼냈고 뭐 채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거니와 북한 해킹 문제라든지 네. 여기서 전혀 감사에 응하지 않는 이런 선관위 행태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국민의힘의 공세가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해킹 문제를 이유로 국정원이 관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반발이 있었는데 그러나 특혜 채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라고 하는 데는 민주당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 논의에 양당이 함께 착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여야 양당 다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 앞서서
행정안전위에서 이 논의는 없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소관 상임이기 예, 때문에 행안위가 행안위가.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국정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해버리면 이게 상임위 차원을 넘어버리는 그 이상이 예,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행안위가 굳이 예. 나설 필요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행안위가 하려고 해도 지금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행안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최고위원을 당에서 맡고 있으면서 행안위원장을 맡을 거냐, 이 문제로 사실 친명계 비명계 갈등까지 어느 정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장에 좀 행안위원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행안위 차원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노총 경사노위를 탈퇴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노조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그래도 민주노총보다는 조금 다르게 네. 대화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탈퇴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얼마 전에 벌어졌었던 그 전국 금속 노련 간부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더 강경한 투쟁이다라는 신호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7일에 회의를 열고 이 탈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최근 경찰 대응의 어떤 강경함, 특히 노조 간부를 경찰봉으로 제압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사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예. 것이죠. 노조 회계장부를 둘러싼 그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노총 쪽이 원래 해왔었던 정부 보조 사업들에서 네. 대거 탈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주노총보다 한국노총한테 더 치명적이었던 것이, 민주노총은 총연맹 중앙 차원에서는 정부의 사업을 보조받고 하는 거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노총이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그 네.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노총의 투쟁도 더 강경해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첫 노사정 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첫 노사정 간담회인데 결국 한국노총 불참 선언하면서 취소가 됐는데 정말 시작도 하기 전에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잉 진압 논란이 네. 아무래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노총이 그 첫 번째 행보로 사실상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무산시키는 불참하는 이런 행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동안의 경사노위, 예전에는 노사정위원회라고 네. 불렸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한국노총은 무조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라고 했을 때 적어도 민주노총 없더라도 한국노총이라도 있어야 정부 입장에서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노사정 합의다, 이렇게 내밀 수가 있는 노동 부분인데, 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 그렇죠. 측이. 근데 민주노총도 없는 상황에서 없고. 한국노총마저 탈퇴하게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국노총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쓴소리는 했지만 그래도 경사노위에서 탈퇴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사정 대화가 지금 어느 정권이든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의 탈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맞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찰의 어떤 진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정 간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권 일각에서는 그래도 관계 개선을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사정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 김문수 위원장, 노사정 위원장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확대 회의를 열었는데 여당 의원 일부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서라도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여권 일부 의원들은 좀 와전된 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그 동안에 이제 노동계로부터 네. 좀 극우적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김 위원장 교체를 통해서 혹시 이제 활로를 또 정부 입장에서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 전망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노란 봉투법 또 화물연대 파업
그때 인식 자체가 조금 극우적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말씀처럼 이게 거치 논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의 노정 갈등의 핵심에 김문수 위원장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이 더 표면화되면서 네. 김문수 위원장의 존재감이 더 작아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책임인가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부 차원의 책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게 법안 같은 거 처리하려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다 명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앞으로 정부하고 여당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까? 몇 가지의 길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그래도 한국노총 쪽하고는 관계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노사정 그 경사 노위 자체는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네. 뭐 정부가 원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뭐 총선 전까지 포기를 한다든지 노정 간의 갈등을 감수한다든지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U20 월드컵 16강 지금 진출한 우리 한국 대표팀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에콰도르하고 경기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라서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후반전 3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기지 않을까 화이팅을 하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